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인문소설로 사람 읽기 5번째 시간이에요. 인문소설로 사람 읽기는 소설 속 주인공의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들이 갈등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책 아몬드와 함께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소설 아몬드는 2017년 출간된 이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에요. 얼마 전에 일본 서점에서 뽑은 최고의 번역수술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요.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에서 번역 출간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4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랍니다. 경력이 화려하죠? 아직 안 읽으셨다면 함께 읽어보실래요? 작가 손원평은 1979년생이고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입니다. 영화 연출과 감독으로 다져진 감각이 소설 속의 극적인 장면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하듯이 재현되고 있어요. 자, 그럼 아몬드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자세히 알아볼까요? 엄마와 할멈, 윤재 이렇게 세 사람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주인공 윤재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선천적으로 뇌 속 편도체가 작아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알렉시티미아라는 병에 걸렸어요. 할머니는 윤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괴물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괴물 윤재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엄마는 이런 윤재에게 감정 교육을 시켜요. 상대와 비슷한 표정을 지어라. 상대가 말을 하면 좋겠다. 고마워. 이런 식으로 상대가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일러두죠. 덕분에 윤재는 그럭저럭 튀지 않는 유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16번째 생일날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흰눈이 내렸어요. 시내로 외식을 나갔던 가족은 묻지마 살인 현장에 맞닥뜨리게 되고 별안간 할머니와 엄마는 사고를 당합니다. 홀로 남은 17살 윤재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던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학교로 돌아갑니다. 감정 코치를 잃은 윤재는 자충우돌 사람들 속에서 힘겨워하며 살죠. 다행히 2층 책방에 살고 있는 신박사는 엄마의 부탁으로 윤재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윤재의 고민을 들어주고 세상과 적응하는 법을 지켜보죠. 그런 윤재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윤 교수와 곤이죠. 곤이는 4살 때 놀이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험한 삶을 살았어요. 13년 만에 부모를 찾았지만 아빠인 윤 교수는 자기 대신 윤재를 엄마에게 보여주고 엄마는 윤재를 친아들로 알고 돌아가시죠.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엄마를 장례식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곤이는 크게 절망합니다. 곤이는 윤재를 괴롭힘으로써 세상에 대한 분풀이를 해요. 하지만 윤재는 그런 곤이의 아픔을 알아보고 서로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도라는 곤이와는 다르게 윤재의 감정을 깨웁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죠. 할머니가 말한 예쁨의 발견을 도라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윤재와 곤이, 도라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하지만 곤이는 사회의 편견에 시달리다가 교도소에서 만난 철사형을 따라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곤이를 윤재가 찾으러 가면서 소설의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흡입력 있는 스토리가 한번 잡으면 놓기 힘들 만큼 잘 익히고 주인공 윤재와
고니의 우정과 갈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불안한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바로 윤재였죠. 감정을 모르는 아이라는 말에 끌렸어요. 윤재는 남들이 기대하는 슬픔, 외로움, 막막함보다는 세상에 대해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 사회가 남들과 비슷한 것을 강요하지만 자신과 같이 정상에서 벗어난 반응도 누군가에게는 정답에 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죠. 윤재의 엄마가 윤재에게 했던 주입식 감정교육 있잖아요. 그거 요즘 사회에서는 회사에서 가르쳐요. 밝게 웃어라, 상대의 기분에 맞춰라, 무조건 사과해라. 내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그에 맞는 응대를 하도록 교육을 받죠. 이른바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 하면서도 쉽게 잊었다. 내가 아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우리는 감정의 피로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에 길들여졌죠. 차라리 내 감정이 없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자신의 감정 관리에 서툴기도 하고요. 윤재를 보면서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친구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진짜 실행에 옮기잖아요. 산책에 다른 친구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은 할멈이었어요. 왜냐하면 할멈이 멋져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할멈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처하잖아요. 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고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밑바닥 같은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어떤 삶의 즐거움, 그 다음에 멋을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간다던가, 그 다음에 부처님 전등을 보러 간다던가, 그러면서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이 멋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인상 깊은 모습이 그 자기 딸한테 썩을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딸한테 썩을년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엄마들 같으면 네가 썩을년 같이 구니까 그렇지 그럴 텐데,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게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썩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 속에서 할머니가 굉장히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참 멋있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건은 윤 교수가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친아들이 아닌 조금 더 그럴싸한 가짜 아들인 윤재를 데려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이 일로 인해서 친아들인 고니는요, 끝내 엄마의 사랑을 느낄 기회를 놓쳐버렸거든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고니는 앞으로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조금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은요, 이제 고니하고 윤재가 조금 이렇게 좀 가까워지면서 고니가 윤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그때 엄마 만나러 갔잖아. 우리 엄마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물어요. 어땠어? 그 여자? 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묻습니다. 따뜻했냐? 그 품이? 이렇게 묻는데, 그 묻는 그 고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울컥 하더라고요. 고니가 겉으로는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막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지만 그 품은 얼마나 아프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대사였습니다. 저는 고니가 제일 인상이 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해 보이려고 하는 그 청소년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 깽단 활동을 했던 레스터가 한 말이 있어요. 외로움과 폭력은 기묘한 방식의 남매 같아요. 폭력으로 외로움을 잠시 덮을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사라지면 외로움이 훨씬 더 강해지고 굶주린 채 되돌아왔어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묘사된 고니는 겉으로 보면은 처음 보는 반 아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본 사람들한테 막 침을 뱉고 그리고 욕설도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폭력을 이렇게 휘두르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외롭고 정에 굶주리고 또 그 나비를 죽이는 감정 훈련을 하면서도 본인이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감성이 예민하고 엄마 품이 그리운 그런 아이거든요. 윤재가 고니를 찾으러 철사형한테 가서 죽기 직전까지 그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 고니나 윤재가 그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에 우리 어른들이 방치해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153쪽에 나는 누구에게서도 버려진 적이 없다. 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건 양쪽에서 내 손을 맞잡은 두 손의 온기덕이었다는 구절입니다. 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지만 엄마와 할머니 양쪽에서 손을 꼭 잡고 있거든요. 고니는 아무도 없었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산책 친구들과 함께 아몬드소 어른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